어떻게든 대학교만 들어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 네가 돈 벌기 시작하면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하란 대로 다 했어. 사실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내 삶의 답인가? 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였어? 내가 이거 하자고 이렇게 살아온 거야? 갑자기 되게 허무함이 들면서 나 왜 이렇게 살자고 그렇게 고생했지? 막 이 생각들이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들해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궁금한 뇌에서는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던 주제 하나를 이어서 다뤄볼까 해요. 다름 아니라 무기력. 요 영상을 다뤘었는데, 그래서 저희 큐브님들의 관심 덕분에 80만 넘어서 거의 100만 가까이 조회수가 나왔던 영상입니다. 댓글 반응에도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진짜 무기력 때문에 힘들다. 나 진짜 열심히 잘 살아보고 싶은데 금세 다시 무기력해진다. 그냥 그거를 바꾸고자 하는 힘조차 내기 어려워요.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무기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못했던 이야기, 이것들을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시들함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상태.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이 시들한 상태다 라고 정의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인데요.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라고 할 때 이거를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 이 상태를 시들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시들함의 반대가 뭘까? 내 마음이 꽃이 만발할 때, 플로레이싱 상태일 때, 어떤 삶의 활력 같은 것들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작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우울증도 겪었고 PTSD도 겪었고 그래서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자살도 시도했던 사람이다. 근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정신이 건강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정신이 건강하다고? 똑같이 우울증에 걸리고 번아웃에 걸렸어도 내 마음이 지금 꽃피는 상태면 잘 생활이 가능하고, 반대로 내가 아무런 병이 없고 나는 사실 지극히 정상, 너무 다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일상 속에서 정말 모든 게 지루하고 세상 일이 나 없이 지나가는 것 같고 정말 그 노잼시기, 무기력증 이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런 아픈 데가 없어도 그런 시들함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들함의 상태를 겪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50-6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들함의 경험들은 다 하면서 산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그리고 작가는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는 50-60%의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최소 80-90%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겪는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의심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찍을 때 마음의 꽃이 만발한 상태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찍는 게 너무나 좋고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는 게 즐거워서 저는 플로레이싱의 상태, 그러니까 활력이 넘치는 상태에서 주로 만나는데, 사실은 카메라 꺼지고 일 마치고 집에 가고 뭔가 해야 될 일, 근데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막 쌓여 있을 때는 저도 마음이 시들시들해져요. 막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끝까지 미루게 되고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또 자책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로 종종 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시들하게 살면 안 돼? 난 열심히 뛰고 싶지 않아. 시들하게 냅두라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들함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몇몇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리 키스 박사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마음이 시들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비교해가지고 행동의 차이가 일어나게 됐는가를 연구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종류의 행동 패턴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과제를 딴 사람 걸 베껴가지고 자기가 냈으면서 먼저 빨리 내가지고 딴 사람 거를 내 것처럼 뻔뻔하게 내고, 제가 한 건데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교수님이 실험 같은 걸 내주고 해야 되는 그 과제를 내줬는데 실험 안 했어요. 그냥 실험 다 못 마치고 프로젝트 못 했는데, 실험 잘 진행되고 있어요? 물어보면 네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은 있는 대로 하면서 계속 회피하고 미루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행동 패턴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요 얄미운 행동 패턴을 보였던 의대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증상이 시들한 마음 상태.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황량한 사람이었어. 문제의 핵심이 이 마음이 황량하고 피폐해져 있어서 저런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러한 행동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마음이 시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 마음의 시들함은 우리가 다시 꽃피도록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들함이 찾아오는 특정 시기가 있을까요? 코리 키스 박사는 인생에 마음이 시들한 시기가 찾아오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찾아오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그래요. 12세, 19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의 10대, 20대, 30대들이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불안을 겪을 확률, 우울, 자살률도 올라가고 이게 10대, 20대, 30대 이런 것들이 유난히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함께하는 연결들이 끊기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그런 정신건강의 문제로 간다라고 다른 많은 책과 논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모로부터도 또래 집단이나 주변으로부터 도 고립이나 신뢰받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했던 청소년들의 경우가 시들함이 더 많이 찾아온다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저도 청소년기에 시들했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건 많고 인생 멋지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독서실, 야자, 시험 공부, 학원 잘한다는 칭찬 들을 일은 없어요. 맨날 이거 좀 잘하면 이거 못했다고 혼나고 해야 될 거 투성인데 나는 이걸 다 못 해내는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전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울하면 대학교 가면 연애하고 대학교 가면 다 할 수 있는데 뭔가 이 어른들이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클럽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그런 것을 누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강해서 더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사실은 마음의 시들함을 기본 상태로 가지고 지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청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고 말하자면 내 삶을 이제 막 빌드업하기 시작하는 그 시기예요. 행복하고 플로리싱, 마음이 꽃피는 시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에 의외로 마음이 시들해지는 사람이 많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마음이 시들해지는 걸까? 내 삶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내가 열심히 달려오던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를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이 마음이 시들해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든 대학교만 들어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 네가 돈 벌기 시작하면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하란 대로 다 했어. 근데 이 다음에 마음이 시들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내 삶의 답인가? 내가 이거 하자고 이렇게 살아온 거야? 모르겠다. 재밌는 건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 약간 현타가 찾아오는 시기가 있는 거죠. 비슷하게 뭐가 있냐? 영화만 봐도 사랑하던 사람들이 결혼에 꼴이 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사실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나와는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자라난 누군가와 나를 맞춰가고 심지어 아이를 낳고 아이 키우는 게 돈이 보통 드나요? 이때도 현타가 오는 거죠. 이거 맞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 나 왜 이렇게 살자고 그렇게 고생했지? 막 이 생각들이 오는 거죠.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시들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시들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꼽고 있냐면 75세 이상의 노년기로 가게 되면 또 이 시들함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어디 나가서 사람 만날 수 있는 이 힘이나 체력도 되지 않고 그리고 점점 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기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능력치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면서 그때 마음의 시들함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 시기에 다들 그러는구나 라는 거를 작가의 입으로 듣고 나니까 조금 저도 마음이 편해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번아웃이나 우울증 또는 마음이 시들해진 상태로 몰아붙이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가 자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라고 그래요. 야, 네가 잘 살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의 문제야. 꿈이 없어. 목표가 없어. 열심히 해. 막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래, 내가 문제였나 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이 개인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많이 전가되는 순간 우울증, 번아웃, 또 마음의 시들함 이런 상태로 더 많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사실은 더 크게 봤을 때 다들 그런 시들한 시기가 있고 좋아지는 시기가 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겪는 거야. 이게 마음의 시들함을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들해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실제로 코리 키스 박사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사람들 마음 안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가를 봤는데 딱 5가지를 꼽더라고요. 첫 번째, 내가 마음에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함이 많아져서 무언가를 새로 배우잖아요.
그럼 이게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와, 나 새로운 거 배웠어, 나 새로운 거 알게 됐어, 이러면 신나는 마음이 꼽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던 건데 답을 찾았어, 새로운 걸 알았어. 이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활력을 찾아준다라고 하는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진짜 믿어줘서 야, 그거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요새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시들해진 거야, 너무 자기 탓 내 탓 하지 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따뜻하게 신뢰를 주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눈물 날 것 같지 않아요? 시들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는 것 같은 게 뭐냐, 따뜻하고 신뢰감을 주는 관계예요.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이나 어른이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직장 동료나 배우자, 가족들이 나의 마음을 다시 꼽힐 수 있게 이렇게 마음에 물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신뢰의 관계를 줄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따뜻한 신뢰를 주는 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가 마음의 활력을 돌게 하고 다시 신뢰감을 일으킨다.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노는 게 중요합니다. 노세요. 피폐해져 있고 황량해 있고 시들해져 있던 사람도 열흘 휴가 쓸 수 있다는 그 생각에는 마음에 다시 활력이 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들어도 공감이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내 마음이 시들한 상태일 수 있고 내 마음이 꼽히는 상태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내 삶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야기를 했죠. 이 책 안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정말 책 제목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서 협찬해 주셔서 오늘 좋은 책을 소개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시들한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다시 꽃피어나게 플로리싱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도 이 댓글로 여러분만의 노하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그 발견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에도 저희 채널 돌아오셔서 뇌를 궁금하게 만드세요. 감사합니다.